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LG 엔솔입니다. 오늘은 좀 평상시랑은 다른 형태로 영상을 저희가 업로드하게 되었는데요. 당일날 주가 움직임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업 분석 특별편, 제가 명절에도 보통 올려드리는데 저희가 목요일, 금요일은 당일 영상이 아닌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좀 분석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해서 영상을 올려드릴까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또 원래대로 평상시대로 종목이 올라가니까 이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LG엔솔 실적도 굉장히 괜찮았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 부분을 따로 떼는 회사입니다. 이거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다가 미국이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의 좀 주춤거리는 그런 흐름인데,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 혹은 생산 능력 둘 다 봐도 CATL, 파나소닉, SDI 이런 좀 유명한 그런 기업들 안에서도 탑티어 자리를 유지를 잘 하고 있죠. 매출만 봐도요 어마어마하죠. 작년 기준으로 봐도 25주 정도 수준이 됐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흑자 전환을 좀 명확하게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 여전히 배터리 쪽의 수요가 줄었다라고 해도요, 확고한 입지를 유지를 하고 있다. LG엔솔이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의심의 여지가 없긴 합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언제 저점을 찍느냐, 언제쯤에나 보조금 빨의 실적에 의존을 할 것인가,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보조금을 제외하고도 계속된 흑자를 연달아가지고 좀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LFP 배터리 공급 계약 규모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9월에는 벤츠, 장기적으로 이제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당장 공급하는 게 아니라 향후 좀 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공급이 되기로 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좀 반응을 많이 안 했었죠. 공급 계약 이슈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계속적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25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어쨌든 간에 ESS입니다. 이번 3분기 실적에서도 역시나 ESS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전기차 수요가 부진하다라는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새로운 수익원은 결국 ESS가 될 수밖에 없다. LG엔솔이 SK온이나 SDI보다 더 빠른 실적 회복을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ESS 쪽으로의 전환을 굉장히 빠르게 추진을 하고 진행을 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이어지면서, 특히나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나와주면서 비중국 공급망의 핵심은 어쨌든 간에 LG엔솔이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LG엔솔에 비빌만한 그런 경쟁 구도는 지금 딱히 만들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LG엔솔은 정말 긴 그 터널을 지나고 이제 막 반등에 대한 기조를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이고요. 리스크가 그러면은 아예 없냐? 그건 아니죠. 첫 번째로 전기차 수요가 약간의 그 수요 둔화. 이거는 이미 다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이건데, 요것도 보조금 제외하고 흑자 전환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리스크도 현재는 그렇게 크지 않죠. 세 번째는 어쨌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중국입니다. 중국의 기술력이 굉장히 좀 빨리 이제 올라갔죠. 특히나 최근 1, 2년 사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좀 부침을 겪는 그 시기에 중국 쪽의 점유율이나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 미국 시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정말 경쟁력에 있어서는 월등한 우위를 갖는다라고 해도 나중에 이제 유럽 시장에서 한바탕 붙는 이 구도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LG엔솔도 R&D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중국 쪽은 정말 그 밀어주는 효과가 엄청나게 강하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단가 싸움으로 넘어갈 거고, 이게 LFP가 기존에는 중국 쪽에서만 이제 판매를 했지만 나중에 이제 또 LFP 배터리로 중국이랑 붙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다시 한번 또 가격 경쟁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마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좀 위험적인 요인은 어쨌든 간에 중국이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이제 관전 포인트를 좀 뽑는다라고 하면요, 일단 ESS 쪽이 계속적인 좀 꾸준한 성장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하고의 장기 계약 이런 것들이 더 추가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수요가 부진하다라고 하면 일단은 장기 계약을 최대한 따내서 그 안에서 고정적인 그런 매출이나 영업이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안 그래도 공장 가동률이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적인 우위를 최대한으로 좀 많이 가져가는 거, 이게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과 유럽 중심의 정책 변화가 굉장히 좀 심해요. 당장 올 한 해만 해도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거든요. 여기에 좀 잘 대응해 나가는 거. 최근에 이제 뭐 법적인 부분, 뭐 소송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그런 부분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비 투자를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할지, 돈만 쏟아붓고 결과를 만들지 못하면 다시 한번 또 어렵게 만들어 놓은 흑자가 허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투자의 효율.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번에 LFP나 ESS 쪽으로 전환을 할 때도 기존에 있는 공장들을 좀 활용을 많이 했죠. 새로운 공장을 짓는데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좀 많이 활용했다. 이게 빠른 실적 개선에는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됐죠. 그래서 오늘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좀 기술적인 부분 위주로, 기업적인 부분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렸고, 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한번 또 원래 이제 흐름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만 이렇게 좀 영상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 양해를 부탁드리고, 전기차 시장의 불확실성은 좀 커져가고 있지만 LG엔솔은 어쨌든 배터리 산업 안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평가를 받고 있고 자리를 잘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